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지방선거를 향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정 상황과는 별개로 정치권과 이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이번 설 명절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관련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민주화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타협과 공존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서로 네. 양 진영의 극단적인 지금 국론 분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마저도 부정당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마저도 그 제도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어떤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지고요. 예. 이에 준동해서 폭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난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태까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과연 이 극심한 지금 국론 분열이 해결이 될지 이 부분도 사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탄핵 심판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할 때 탄핵소추 의결서에 이제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법적인 구성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게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사인의 국정 개입과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한남용이었습니다. 이 사유만으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어떤 불법성이 있고,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의 어떤 군대를 난입을 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제 대통령이 보여주는 어떤 진술을 하는 태도를 봤을 때 과연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헌법의 어떤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그 다음 달 3월 달에는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기 대선은 이제 상수로 좀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현재의 공수처, 이제 검찰 수사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커다란 부분들은 아무튼 그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조기 대선은 이제 현실화되는 걸로 상수로 놓고 여야 정치권 모두 지금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드는 것들은 현재처럼 이렇게 양 진영 간 골이 깊어지고 깊어진 상태를 넘어가지고 물리적 충돌의 양상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른다라고 한들 이러한 골들이 얼마만큼 치유될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시간표와 동시에 우리가 대선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대개혁을 실시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던 산업화와 민주화가 현재 매우 훼손당하고 위협당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 중에 하나가 지금 여론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들은 12월 3일 이 계엄 이후에 있어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정확하게 보자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속하게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목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다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들은 이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현재 거대 야당에 있어서의 이 모습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그 총리를 비롯한 탄핵의 과정에서 보인 지나치게 거친 언사랄지 이 조롱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정말 수권 역량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이제는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현재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권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조기 대선의 현실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급속도로 물음표를 찍거나 아니면 중도층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목도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야권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왜 국민의 지지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야권이 이런 혹문에서 빠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한계, 야당으로서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전에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보면 상당히 바닥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은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소추 의결이 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을 그만 봐도 되겠다 싶다 하는 순간 옆을 돌아보니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국민의힘은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때 의원들 절반가량이 탄핵에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이 분열을 하고 기존의 어떤 지지층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뭐 지방선거, 대선, 총선 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어떻게든지 간에 탄핵 결정까지 버티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묶어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서 예. 탄핵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짜고 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통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당의 모습을 좀 벗어나기를 바랬는데 어떤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은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탄핵 결정이 있은 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추이는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해라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길어질수록 또 내년 지방선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과 그 지방선거가 가까운 시일 내에 치러졌을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직결되게 됩니다. 특히 광역단체장이 도지사라든가 뭐 시군군수 그리고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거의 100%입니다.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느 정파가 국민의힘에서 과연 주도권을 탄핵 결정 후에 주도권을 어느 정파에서 잡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인물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강원도당 내에서도 어떤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선거에서는 상당히 인물난의 허덕이었습니다. 사실 그럼 상당 지역이 당선 가능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물난이 해소가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상치로 본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앞에 나오게 되면서 대선의 결과가 우리 강원도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예. 만약에 현재 야권이 압승을 하게 되고 대선까지 국회를 포함해가지고 석권을 하게 된다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힘 있는 이러한
여당론의 힘을 얻게 되면서 아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승리가 예상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 이전의 정치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현재보다도 난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수는 바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느 진영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떻게든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군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